네, 여러분,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는 자료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 분석의 월코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과 기술과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서술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이건 뭐냐면요,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생생하게 글로서 표현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서술적 텍스트로 구성하는 것. 이것이 기술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기술의 주안점은 뭐냐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느낀 것을, 이것을 이 독자들이 보기 좋게 이야기 형태로 구성하는 것.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다 하면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야기다 하면 스토리로서의 이야기와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와 이 담론으로서의 디스코스, 담론으로서의 이야기로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서술한다고 할 때 이야기라는 것이,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연구 참여자가 말한 이야기 중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 스토리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스토리텔링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가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는, 이걸 서사라고 말합니다. 서사라는 건 차례 서자, 일사자입니다. 일을 차례대로 연결하는 거. 이 서사로서의 이야기라는 것은 이 스토리, 인물, 사건, 배경 중에 플러스 구상이 있습니다. PLOT 구상이랍니다. 이거 관점이라고 말하죠. 즉 이런 겁니다. 연구 참여자의 관점으로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와 또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배경을 서술적으로 구성해 주는 것. 이것이 내러티브로서 이야기입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이 담자가 말씀 담자 또 이치론자입니다. 그 이야기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기술이라는 것은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들려준 삶의 이야기를 서술적인 텍스트로 전환하여 보여주는 것, 이렇게 기술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또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질적 연구로 논문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질문해야 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디스크립션, 이 서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잠재적 연구 참여자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서술적 테스트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조금 더 어렵나요? 그럼 조금 더 쉽게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육하라는 것은 다섯 W 하나 H, 이게 뭐냐면요, 육하,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왜, H는 어떻게. 요 질문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연구자가 서술적 이야기로 구성하는 작업이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야기의 4대 구성 요소 있잖아요. 이야기의 4대 구성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리고 구상입니다. 이것을 이야기체로 엮어주는 것, 이것이 기술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월코트는 왜라는 부분 뺍니다. 왜라는 부분 왜냐? 월코트의 생각에는 이 왜라는 부분은 해석의 차원으로 갈 수 있다, 또는 분석의 차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와 이 서사,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인 부분을요,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구분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어가 이렇습니다. 주어가 다시 기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서술적인 형태로, 내러티브의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 이것이 기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의 차이점에 있어서, 이야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적 배경도 이렇습니다. 그 카이로스적 시간과 크로노스적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적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연대기 시간은 뭔가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강렬한 의미를 중심으로 구사하는 것이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할 때도 연대기적 기술과 그 다음에 히스토리, 역사적 기술이 있습니다. 연대기적 기술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연대기적 기술입니다. 역사적 기술은, 이 역사적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시간들을 관점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고 어디에 더, 어느 사건에 더 의미가 큰가, 의미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역사적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기술이라는 것도, 기술을 할 때도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단지 연대기적으로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신에 카이로스적 시간과 또한 그 역사적 기술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에서 연구자가 해야 될 세 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기술에서 해야 될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자료의 구조화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자료의 계열화입니다. 세 번째가 자료의 편집입니다. 편집의 기준은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고 읽기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술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기술을 그냥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기술해 주는 거, 연구 참여자가 말한 사건을 그대로 기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편집하고 독자가 읽기 좋도록 하는 것이 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관점이 부각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관점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술은요, 원자료에 충실해야 됩니다.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 충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구조화하는 작업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석은 양적 연구의 통계 처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 처리가 돼서 도표가 나오고 또 숫자로 도표와 그림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 분석의 작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분석을 질적 연구의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의 측면과 같은 유사점이 있는 것을 양적 과학적 측면을 분석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이런 겁니다. 연구 참여 연구자의 해석이, 분석의 목적은 연구자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뭐냐면요, 분석의 목적은 차오야 할 연구자의 그 해석이 진짜 옳다, 옳은 것을, 연구자 해석이 옳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 분석의 작업입니다. 그래 이때부터는 이 분석에서부터 연구자의 관점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인과관계를 할 때 결정론적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또 확률적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질적 연구에서 인과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적 인과관계와 또 국지적 인과관계와 또 역사적 인과관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본다. 이 수사적 인과관계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사고와 의미 체계 속에서 가상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적 연구라고 할 때는 연구 참여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수사 그렇잖아요. 이 닦을 술자 말사자입니다. 닦을 술자 말사자. 말하는 사람의 사고 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체계 속에서 이 가상적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수사적 인과관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국지적 인과관계입니다. 우리가 연구 참여자 이야기,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상황과 연구 참여자의 맥락 속에서 내가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연구자의 이론인가, 연구자의 이론과 연구자의 가설과 연구자의 경험이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삶과 그의 배경과 그의 상황과 이 모든 연구 참여자의 맥락 안에서 내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 국지적 인과관계, 이런 말합니다. 세 번째가 역사적 인과관계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이 일이 어떤 일로 일어날 것인가? 어떤 미래적인 것, 미래적이고 내일에 관한 것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역사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영구 참여자가 경험한 것, 영구 참여자의 사건,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일어난 그가 경험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구조를 분석해내는 것이 역사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2년에 질적 분석학자 에릭슨은 분석의 5단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석의 5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 단계가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라. 2단계가 사건의 부분적 요인을 확인하라. 3단계가 각 부분의 구조를 확인하라. 4단계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행위를 파악하라. 5단계가 연구의 전체 맥락 속에서 사건들 간에 비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에릭슨이 분석의 단계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적 분석의 단계에서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석은 자료를 도식하고 체계화하고 구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과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해석의 단계입니다. 해석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연구자가 이 드러난 현상의 의미를, 나타난 증상의 의미를 심리치료에서는 증상이라고 말하겠죠. 질적 연구에서 현상이라고 말하겠죠. 나타난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 이 해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분석이 설명지향적이라면 해석은 이해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이해한 것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해석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이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것이나 연구 참여자에게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빛을 비추어서 이걸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는요, 뭐 분석에도 그렇고 기술에 그렇지만 연구자의 사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예술이다. 그래서요, 해석자에 의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이 목적, 연구의 주제가 해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은요, 완전히 연구자의 관점으로 전환된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브먼과 마일스는요, 해석의 절차를 5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후브먼과 마일스는 해석의 절차를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주장을 배제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술, 분석, 해석의 계속되는 선택과 배제입니다. 연구자가 선택하고 연구자가 배제하고 연구자가 선택하고 연구자가 배제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배제하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연구자가 발견한 것을, 주요 발견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발견한 것이 나한테 뭐 이게 정말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가 질문하면서 내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다른 대안적 설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대안적 설명이 가능할까 검토해야 되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것을 변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이것을 내가 해석을 했으면, 지난번에 질적 연구의 신뢰성 확보에서 말했죠. 삼각 측정법, 트라이앵글레이션은 것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자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 해석을 할 때에 아주 과학적인 해석 절차라는 것이, 과학적인 절차가 내가 해석을 하고 난 후에 연구 참여자와 지도 감독자에게 보여서 피드백을 받는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 연구에서의 해석은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객관성이라는 것, 질적 연구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관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객관성은, 질적 연구에서의 해석의 객관성은 연구자가 해석한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해석의 객관성인 것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객관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에 대해서, 기술, 분석, 해석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결국 이 기술하고 분석하고 해석해 가는 과정 자체가 글쓰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적 분석에 대해서도 아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적 연구 방법론의 질적 분석에 대해서 두 번 시리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